요즘 인터넷을 통해 내가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이 그날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경험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한여름밤 오래된 고택에서 겪은 일이다. 내 이름은 정민. 대학에서 한학을 전공하던 시절 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났다. 그 마을엔 200년이 넘은 고택이 있었다. 그 집은 유지시 종가 댁으로 한창 가산을 모았던 조선시대의 어느 부유한 양반의 집이었다. 그 고택은 시원한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이 명당 자리 위에 지어졌다고 모두 판례대 장담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그 집은 명혼들이 특히 많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전설로만 여겼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고택의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7월의 더위에 땀을 흘리던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소름이 끼쳐졌다. 하지만 우리는 조사에 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종가 집 주인이자 우리 안내자인 최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 주었다. 최할아버지는 우리가 저녁을 함께한 후 각자의 방으로 안내해 주셨다. 집은 땅을 따라 여러 건물로 나뉘어 있었다. 난 내 친구 수민과 함께 단체의 작은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방에는 낡은 이불과 낡은 창호지가 바풍을 맞아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 램프를 하나씩 들고 책을 읽거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에서 들리는 낮고 으스스한 소리, 마치 발걸음 소리가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반복되었고 우리 방에서 가까워졌다. 결국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나는 램프를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미약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나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꽉 잠그고 방 안에 있는 수민에게 소리를 질렀다. 봤어? 너도 봤어? 그러나 수민은 내 말을 대충 흘려들으며 무슨 소리야?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고요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었다. 밤은 깊었고 우리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책을 읽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방 안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걸어 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수민이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난 모든 것을 수민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낡은 창호지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수민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둘 다 분명히 들었다. 희미한 여자의 웃음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분명해졌다. 소름이 쫙 돋았다. 자료 조사를 위해 우리가 사용한 램프빛 아래에서 우린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나가보고자 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너머에 실존하지 않은 것 같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가늘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눈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무언가 불길한 말을 속삭이는 듯 했다. 이들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에 머물 것을 맹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장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쉽게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조사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유지시 종가 댁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 집에서 수년 전에 사라진 여자의 귀신이 그 집을 떠돈다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무언가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잊지 못하고 매년 그 집을 찾아와 그들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제는 그곳에 한 발짝도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여인의 꿈을 꾸고 있다. 그녀의 하얀 옷, 길고 흩어진 머리, 무서운 눈동자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오래된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이 기숙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첫눈에 봤을 때는 그 조각이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날 감동시켰지만 점차 여기가 오래된 장소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곳에서 4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특정 시간에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오후 11시가 되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 눕고 절대 밖을 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을 때였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고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내 눈앞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그림자는 내가 멈추자마자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은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순간 내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룸메이트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고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사실 이 기숙사에는 오랜 전설이 있어. 이곳엔 한 망령이 산다고 해. 그 망령은 오래전 이 기숙사에서 학업에 지쳐 절망에 빠진 한 학생이었어. 그 학생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 그 후로 밤이 되면 이 기숙사를 배회한다고 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음들이나 그림자가 더 이상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밤늦게 절대 방을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는 심각한 배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복도를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나의 발소리가 완전한 고요 속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때 다시 한번 그 그림자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그 그림자가 더 가까워졌고 형태가 더 선명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몸은 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내 귀에 그 망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니?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 속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망령은 점차 가까워져 내 앞에 멈췄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눈이 없는 검은 구멍과 썩어가는 살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다. 나를 구해줘. 망령은 간절하게 속삭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일말의 연민이 생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널 구할 수 있지? 망령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날 찾아줘. 나의 흔적을. 그 말에 나는 망령의 흔적을 찾아 기숙사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숙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망령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 학생의 고통과 절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모두 읽었을 때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일기장을 학교 교무실에 전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의 역사를 바로잡고 그 망령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후로 그 망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더 이상 밤에 공포에 떨지 않았다. 이제는 그 망령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숙사의 밤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나는 그 망령에 대한 연민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종종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그 망령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너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공포설은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폐가를 방문했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장짜리 소설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길고 상세할 예정이니 커피 한 잔 들고 편안하게 즐기세요. 그날은 유난히도 맑은 날씨였어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경기도 폐가 투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가장 많이 추천받은 곳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폐가였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양옥집으로 60년대 재벌이 거주하던 집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재벌가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며 떠나간 그 집은 소문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집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방에서는 갑자기 냉기가 퍼져나온다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이야기에 더욱 끌렸죠. 우리는 새벽 2시쯤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어두운 밤이 되면 더욱 분위기가 살 것 같아서였죠. 차를 몰고 2시간쯤 달리니 정말로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두운 산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 무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희죽희죽 웃으며 폐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는 처음부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문이 부서져 있고 창문은 죄다 깨져 있었으며 벽에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마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며 현관을 지나 큰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한 친구가 호기롭게 피아노를 연주해 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일그러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자마자 손전등 불빛이 깜박깜박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바로 피아노에서 떨어졌죠. 그 순간 갑자기 거실 중앙에 있는 낡은 샹들리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흔들리더니 점점 강하게 흔들리더군요.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친 듯이 흥미를 느끼며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죠.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내려앉을 듯 했지만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위층은 더 좁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여기 누가 살았던 방인 것 같다며 한 문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인형들과 낡은 침대가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깨져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 안에서 기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썩은 듯한 냄새였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강한 냄새가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친구가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지만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잿빛 얼굴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무표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사람 같지 않게 커다랗고 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우리 중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쳤던 여자는 사라졌지만 방은 여전히 불길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하며 방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우리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문이 안 열려. 문은 정말로 잠겨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뭐가 있어? 라고 외쳤는데 정말로 방 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공포에 질린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벽에서 견딜 수 없이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올랐고 전등은 이상하게 깜박이며 우리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분명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를 붙잡고 있던 것 뿐이었어요. 어쩌면 이 집은 정말로 우리를 가둬둘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려 했죠. 다행히도 문은 겨우 열렸고 우리는 그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타고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꿈같이 느껴지면서도 너무 현실적이었던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소문은 더욱 무섭게 퍼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아마도 그 집에는 정말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서웠어요. 대학 시절의 그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포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며 이미 충분히 무서움을 느꼈을 테니까요. 경기도의 그 폐가는 아직도 그곳에 있으며 여전히 그 소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답니다. 언제든지 그 집을 방문해 볼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도 우리의 경험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집은 절대 평범한 곳이 아니니까요.